안녕하세요, 헬스업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따라 땀 분비가 심해지면서 악취, 소위 암내라고도 하는 냄새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액취증의 원인과 개선법, 영양제 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액취증이란? 액취증 또는 취한증은 겨드랑이의 아포크린샘이 과도하게 발달하거나 이상이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극심한 암내가 나며 누런색의 겨드랑이 땀이 나기에 본인이나 타인이나 굉장히 괴로운 질병이기도 하죠. 참고로 희귀 유전병인 생선냄새 증후군과 액취증과는 다릅니다. 여름엔 하루에만 5회 이상 박박 씻어도 안 씻은 정상인보다 냄새가 더 나는 끔찍한 질병이며 그냥 밖에 5분만 돌아다녀도 냄새가 진동하니 겨울에도 덜할 뿐이지. 정상인이 여름에 나는 것보다 더 심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전세계 인종 중에서 암내가 가장 덜한 축에 속하며 데오드란트 등의 사용량도 현저히 적기에 액취증 환자의 경우 냄새부터 확연히 티가 납니다. 원인: 우리 몸의 땀샘은 체온 조절과 노폐물 배출을 담당하는 에크린선과 겨드랑이 등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달해 지방산과 유기물질을 배출시키는 아포크라인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포크린선의 분비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과다할 경우 땀이 체표면으로 흘러나와 피부에 서식하는 세균과 섞이면서 냄새가 나며 땀이 피부에서 각질층을 악화시켜 세균 감염을 유발하고 또한 세균을 더 잘 자라게 하기도 하여 액취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포크린샘은 주로 겨드랑이, 젖꼭지, 배꼽, 생식기 주위에 분포해 있습니다. 아포크린선은 땀이 저장되어 있다가 정서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분비되고 분비된 땀은 흰옷에 노랗게 쉽게 착색되며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자의 경우 월경 직전에 액취증의 증상이 심해지며 월경 기간 중이나 임신 중에는 감소하고 폐경기 이후에는 증상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증상: 취한증은 땀이 많이 날 때 심해집니다.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가장 심해집니다. 운동을 하여 땀이 날 때도 냄새가 심해집니다. 취한증은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본인만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증상이 미미합니다. 취한증의 정도가 심하면 주위 사람도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후각은 쉽게 지치고 자신의 냄새에 대해서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 자신에게 나는 냄새를 맡지만 점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가진단 방법: 1. 흰옷을 입으면 저녁 무렵 겨드랑이가 노랗게 변해 있습니다. 2. 다른 부위에 비해 겨드랑이 땀이 심하여 항상 겨드랑이 부위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3. 귀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5. 가족 중 액취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6. 암내가 난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7. 냄새에 대한 걱정으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습니다. 8. 향이 없는 휴지를 양쪽 겨드랑이에 끼운 후 5분 후 냄새를 맡았을 때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영양제: 1.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체내 땀 분비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다한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마그네슘 보충을 통해 땀 분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아연. 아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취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유과 B12는 신체의 대사 과정을 도와줍니다. 대사 과정의 개선은 체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이지시지. 초록차에 함유된 이지시지는 항산화 및 항균 효과가 있어 땀과 체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 방법: 1. 국소적 절제술.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로 땀샘을 포함하는 피부의 일부를 직접 제거합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상처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고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2. 흡입술 지방 흡입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은 절개를 통해 특수 도구를 사용해 땀샘을 제거합니다. 회복 기간이 짧고 흉터가 적은 편이지만 모든 땀샘을 완벽히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내시경적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 ETS. ETS는 특히 손, 발, 겨드랑이 등의 과도한 발안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흉부의 교감신경을 차단하거나 절제하여 땀 분비를 조절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수술 후 보상성 발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레이저 치료. 레이저를 사용해 겨드랑이의 땀샘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최신 기술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며 땀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이 짧고 흉터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5. 보톡스.
비수술적 방법 중 하나로 보톡스를 땀샘에 직접 주입하여 땀 분비를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효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며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1.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매일 샤워를 하고 특히 겨드랑이 부위를 깨끗이 씻어 채취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를 제거해야 합니다. 2. 땀 흡수가 잘 되는 옷 착용. 면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든 옷을 입으면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고 땀 흡수가 잘 됩니다.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요가나 명상과 같은 스트레스 완화 기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적절한 식습관. 양파, 마늘, 카페인, 알코올과 같이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려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액취증은 유전적 요인부터 다양한 요소로 발생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면 생활습관 개선과 영양제 섭취 전문의 상담으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답니다. 건강 혹은 미용 관련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